서울대 지하철 입구역 사거리에 있는 스카이 성형외과라 제휴한 건 아닙니다. 농담이고. 여튼간에 지금 주신 말씀 자체가 뭐냐면, 저도 수업 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리트 자체는 당락 여부가 아니고요. 학교의 레벨을 잡는 시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셔도 혹시 변호사가 꿈이 변호사라면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상히 말씀드렸겠지만, 솔직히는 저희가 좀 지향하고 싶은 게, 리트 몇 점이 어느 학교, 마치 대학교처럼, 대학교 입시, 점수 분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말씀드렸는데, 제 경우 봐도, 주의 봐도요, 플러스 마이너스 15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어느 학교, A라는 학교의 리트 최고 득점자하고 최저 득점자 차이가 그건 20, 30점 차이 나요. 그럼 놀랍죠? 왜? 솔직히 100점하고 130점, 너무나 큰 점수 차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께서 솔직히 생각하시기에 제가 학교에 대해 순위를 말씀 너무 죄송하지만 여하튼 서울 소재에서 조금은 좀 조금 순위로 친다면 좀 고등학교에서 1등분이 뭐냐면 그 140점 넘으신 분이었었어요. 그런 반면에 뭐냐면 그 학교에 계신 합격하신 분의 점수 마지막 분은 100점대, 거의 100점 초반에 가까웠거든요. 거의 40점 차이 나고 나와서 제가 어떻게 제 학교, 제 모교 점수를 알았는데 110점대가 붙었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충분히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표정들이 이거던데요. 저 인간 3월달에는 리트가 중요하다니 딱 9월 되니까 면접인데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리트 쪽은 뭐냐면 학교의 당락 여부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또 더 나가서 이것도 아니에요. 면접만 중요하다? 천만에요. 수험생 자세는요. 제 생각에는 그 과목에서 변수가 만약 3가지입니다. 학점, 영어, 리트. 더 나가서 면접, 더 나가서 논술이라면 정말 추가 5개를 하는 게 수험생의 본분 같아요. 그 중에서 왜 도대체 요즘에 제가 걱정되는 게 왜 평균 점수 가지고 리트 100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평균 점수가. 근데 왜냐하면 다들 사시나 행신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시나 행신은 내가 1차 컷이 넘겨야지만이 비로소 뭐냐면 2차 공부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래서 거기는 1차 컷이 남들보다 한 달을 빨리 할 수 있게 하거든요. 학원 시스템 자체가. 그건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왜? 그래야지 마음 놓고 2차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여긴 그런 게임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께서 논의되는 게 기존의 고시에서 있었던 그런 논의가 우리 쪽에도 로스쿨 쪽에도 와서 자꾸만 리트 평균이 몇 점이고 몇 점이 컷이라는 등 이렇게 정보가 흘린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아까 말씀드렸죠? 솔직한 말씀 드리겠다고. 솔직히는 너무 민망하지만 부모님 직업 얘기 듣고도 이게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께서 아시는 정말 서울권에 있는 정말 탑10 안에 들 수 있는 탑10은 너무 큰가요? 예. 그 학교 봤더니 여차찬 일이 있었더라고요. 많은 일들 자체가.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일반화 들려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뭐냐면 여기는 1차 컷과 2차, 1차 시험과 1차 컷, 그러니까 1차 평균할 때부터 리트를 뽑죠. 그런 다음 2차. 이게 완전 굉장히 뭐냐면 왔다 갔다가 되게 심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인데요. 보통은 다른 곳이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곳 같은 경우는 1차 컷 넘기고 2차나 3차에 있는 면접은 형식적이에요. 보통은 점수를 다 뽑아놓고 그런 다음에 정말 이상이 없으면 면접에서 조금 순위 바뀔 뿐인데 리트는 그렇잖아요. 로스쿨 쪽은요. 따라서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성경 들으러 오셨는데 죄송한데 오늘 연필 한번 들어보시죠. 예, 강의 한번 하듯이 한번 한 개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새로운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마음 자체가 이렇게해서 아무래도 손으로 좀 쓰시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생각을 더듬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약속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로스쿨이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딴 게 아니고 막연하게 로스쿨.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내가 가는 길 자체도 굉장히 헛갈림이 덜한 것 같습니다. 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랬더니 인생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딱 이 공부 끝나시고 이 설명 끝나시면요. 내 마음속에 로스쿨 딱 2개 잡으세요. 가산직은 괜찮아요. 리트 점수 나쁜데 그럼 리트 점수 좋으시면 거기에 마음 쓸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특히 여기 전까지는. 따라서 지금의 내 상태와 내 봤을 때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1차 컷은 리트 점수가 웬만큼 나오면요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따라서 학교를 딱 잡으시고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지금부터 드릴 학교마다 로스쿨의 특징에 대해서 반영돼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면 준비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느 학교는 A 학교는 특징이 이렇습니다.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B 학교는 따로
그렇게 공부를 늘려서는 절대로 좋은 효율적인 2달 동안의 면접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면접이 이런 특성이 있더라. 따라서 오케이, 공통분 찾아서 오케이, 여기를 핵심적으로 공략해야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거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로스쿨 면접의 의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로스쿨 면접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첫 번째, 너무 리트에 절대 연연하지 마세요. 진짜로요. 이것은 정말 제가 3월달 설명회 똑같이 진행했었는데 그때 똑같은 말 드렸어요. 그때 리트 설명할 때도요. 리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온 만큼만 가지세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첫 번째, 로스쿨 면접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리트 점수 절대 연연하지 말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9개에서 19개, 언어 19개, 추리 19개 이 정도가 기준을 보시면 돼요. 그게 100인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한두 개 더 맞고 하시면요. 보통 110점대가 형성되려면요. 여러분께서 아마 40개에서 40,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커트 자체가 19개, 그럼 38개잖아요. 따라서 110점 되려면 여러분께서 한 43, 4개? 요 정도가 110점대고. 예컨대 뭐냐면 원평균 봤을 때 한 45개 넘으셨다. 이러면요. 서울권 생각해보겠다. 45개 미치더라. 그럼 서울권 하나 하고 지막권 하나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계획을 잡으세요. 너무 디테일하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9월 말까지는요. 그렇게 마음 잡으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로스쿨 면접을요. 두 가지 적용해봤습니다. 로스쿨 면접의 형식과 내용 자체를 검토해보죠. 그렇죠? 자, 우리 마스를 한번 부려봅시다. 하나, 둘, 셋. 한순간께서는요. 지금 로스쿨 면접에 가 있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들어오기만 오시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께 지금 어디냐면 로스쿨 바로 뭐냐면 면접 앞에 계신 거예요. 양복들은 입으시고 넥타이도 차셨고 옷도 좀 이쁘게 입으셨고 이 상태에서 뭐냐면 선배가 나와서 로스쿨 면접이 어떻게 진행될 테니까 잘 귀담아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들 테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여러분 궁금한 게 뭡니까? 그렇겠죠.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봅시다 한번. 우선요, 문제 봅시다, 한번. 문제께서 여러분께서 보통은요, 두 개를 보실 거예요. 보통은요, 모두 질문 보시고요. 그리고 보통 신상 질문 하죠? 두 번째는요, 본 질문 들어가세요. 보통 본 질문은 많으면요, 많으면 두 개인데, 보통 한두 개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푸시게 될 겁니다. 처음에 모두 질문에서는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뭐냐면 이렇게 해요. 모두 질문 왜 던질까요? 제가 작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뭐냐,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특히 죄송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그럽시다. 나이 많으신 분들. 자, 물어봅니다. 나이 많네요? 왜 로스쿨 지나셨죠? 교수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정말로 너 나이 많은데 너 로스쿨 왜 왔니? 너 돈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궁금해서? 그렇지 않다고요. 숫자 뭐죠? 이 평가자라는 게요, 참 교묘한 심리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평가자 입장에 대보셔야 돼요. 평가자 입장에서는요, 답변 멋들어지게 잘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뭐냐면 느글느하게 웃으면서 정답 말하는 평가자보단 땀 삐질삐질 빨빨 흘리지만 정말 충성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모습 진짜 훨씬 더 좋은 거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슬쩍 뭐죠? 상대 아픈 부분을 찌르기도 한다고요. 네가 어떻게 반응하지 보겠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보통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실은 어릴 적에 법이 꿈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주저리 좀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딱 봤을 때 교수가 모두 질문 하나도 있고 그렇지 않았다 있거든요. 딱 봤는데 모두 좀 던졌다. 이건요. 분위기 한번 잡아가 볼 테니까 대략적으로 20, 30초 동안 얘기해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더 나가서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모두 질문은 첫 인상과 똑같아요. 여기서 대답 자체가 잘 이루어지고 원활하면요. 다음 질문도 기분 좋게 흘러가는데 그렇지 않고 삐질삐질 땀 흘리고 모르겠는데요. 쩔쩔내거나 말 기르고 장황해지면요. 교수 질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사시생들이요. 준비해보세요 한번. 사시 떨어진 거죠? 네. 사시 떨어져서 안 되니까 로스쿨 왔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생각해보시고요. 두 번째, 가군과 나군. 이거 진짜 제가 던진 질문들이 아니고 진짜 교수님들께서 하신 말들이세요. 가군과 나군이 있는데 가군은 솔직히 서울권이었고 나군은 지방권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나군을 갔는데 거기서 교수가 묻더래요. 가군 나군 다 썼네? 네. 가군 묻으면 서울 갈 거야? 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진짜 괴롭히는 질문이 아니라고요. 그때 뭐냐면 무조건 웃으면서 그래도 나군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유가 안 되면요. 거기서 순간 진짜 답을 내려고 고민하신다고요. 면접은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제가 집이 서울이라 이런 순간 뭐죠? 됐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했으니까 뭐냐면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조금만 좀 여유 있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문제를 얘기할 때요. 여러분께서 봅시다 한번. 소개팅이나 미팅 하실 때요. 취미는 그럼 정말 취미를 묻는 거예요? 취미. 내 취미 뭐였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책 보고요. 뭡니까, 그게? 얘기를 끌어가 보자. 내지 뭐냐면, 네가 어떤 애인지 한번 내지 더 나가서 봅시다, 한번. 집에 방이 몇 개세요? 이게 정말 방 몇 개를 구하는 겁니까?
몇 평대야? 너 아파트? 이거 물어본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뭐냐면, 농담성 드린 말씀이지만, 항상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정말 답이 아니고요.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뭘까? 그 맥락을 파악하시는 게 먼저 핵심적인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따라서 모두 질문과 뭐냐면 본질문 들어가실 텐데요. 시간 자체는요. 그래서 보시면 학교가 다르지만요. 아마 30분에서 뭐냐면, 시간 따로 적들이죠. 시간 자체는요. 앞에서 보통 10분에서 학교마다 다르지만 30분 동안 뭐냐면, 예를 들어서